네, DBC 1주차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교시는 왜 아메이어야 하는가, 와이 아메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다이아몬드 박준 리더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다이아몬드 박지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봄보다 가을을 훨씬 더 좋아하는데요. 대구에서 운전을 해서 이렇게 오면서 올해 가을 중에 오늘이 가장 예쁜 날이 아닐까라는 그런 설레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왔습니다. DBC 1주차 1교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이래서 못하는 거 아니야? 저건 좀 걸리는데 라는 그런 의문점들에 대한 해답이 명쾌하게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 2교시 강의로 왜 아메이인가,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그리고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왜 아메이여야만 하는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입가하신 리더님들 중에 누군가가 아메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일을 가지고 리더님들한테 왔어요. 굉장히 좋은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이지 않을까요? 네, 맞잖아요. 일이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런데 별로 힘들지도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본금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내 나이와 경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리더님한테 가지고 왔어요. 하실래요? 하실 거예요? 엄청 긍정적이신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네, 하실 수도 있고 혹은 에휴,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나한테까지 그런 일이 오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안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면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고 괜찮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적인 이유로 하고 안 하고를 판단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오늘 아메이 공부를 하러 오신 리더님들 중에 아메이 사업은 과연 내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일까 없는 일일까라는 그런 판단에 약간은 이 Y 아메이라는 주제가 판단의 기준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목요일이었죠. 저자 직강으로 저희가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이렇게 통으로 공부했었잖아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었는데요. 내년은 스낵 센스라고 하는데 별다른 이벤트가 없이 그냥 그렇고 그런 게 내년에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암울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저는 이맘때가 되면 항상 이 책을 사기는 사요. 작년에도 샀었고 재작년에도 샀었고 그전에도 계속 샀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트렌드를 먼저 읽고 트렌드 앞에 딱 서서 돈 버는 수단, 아미 외에 다른 뭔가를 물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트렌드를 읽는다라는 것 자체가 가정주부인 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도전하기에 너무 버거운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리고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1년에 한 번씩 이런 책들이 발간되지만 어쩌면 6개월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 나오지 않게 될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렌드라는 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쫓아가기에 너무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챗GPT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직업이었지만 지금은 사라진 직업이 어떤 게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전화교환원, 우유배달원, 빙수배달원, 타이핑 쳐주는 사람, 그리고 불 켜주는 사람, 신문 배달,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다방 이렇게 이게 뭐죠? 배달, 차 배달하고 이런 게 쫙 이렇게 뜨더라고요. 근데 이런 직업들을 직접적으로 보신 분들이나 하셨던 분들 혹시 계실까요? 저는 점촌이라는 곳에서 나고 자랐거든요. 아시죠? 네, 강남 옆에 있는 점촌. 네.
시골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직업들 좀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혹은 찰떡같이 믿고 있는 남편의 그런 직업이 혹은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이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에는 AI한테 물어봐야 뜨는 직업이라면 좀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긴 다 20살이 넘으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뭔가를 시작하게 된다라면 나는 트렌드에 쫓기는 그런 사업 말고 영원히 트렌드가 맞는 그런 일이면 너무 좋겠다. 그런 기준으로 아메이 사업을 바라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의를 준비하면서 해보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되게 많은 수입이 되지만 수입이 딱 정해져 있고 은퇴가 있는 뭐 직장 일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제가 어제 파트너를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관리하는 소비자 중에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큰 공장을 짓는데 공장 옆에 편의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바쁘대요. 진짜 너무너무 바쁘대요. 그런데 그 편의점은 5년 후면 끝나게 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편의점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또 다른 공사 현장을 찾아야 된다라면 지금은 젊으니까 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체력이 딸려서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입이 되는 일이라면 그 일은 한번 볼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00살까지, 100살이 아닐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그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120살? 150살? 네, 빨리 돌아가시고 싶다고 하지만 병원에서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가면 살려놓고 그래서 건강관리를 하는 사람이든 건강관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든 거의 이쯤에서 아마 생을 마감하게 되실 건데 저는 그냥 병원의 부르심을 받아서 큰 공사하고 병원에서 막 이렇게 하루하루 막 연명하는 그런 노후를 맞이하고 싶진 않아요. 같이 100살까지 살더라도 평생 여행 다니면서 운동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공부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100살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의 안정된 삶입니다. 제가 아메이를 공부하면서 제 인생 100년 플랜을 한번 그냥 어렴풋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의 뭐 10대, 20대는 아메이 속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갔다 치더라도 그냥 이런 삶이면 참 좋겠다. 10대에는 많이 방황하고 보기와는 달리 진짜 방황 안 했거든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네, 그게 조금 억울하긴 한데 10대에는 많이 방황하고 20대 때는 진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많이 도전하고 30대 때는 누가 뭐라 해도 열정을 가지고 앞만 보고 옆도 뒤도 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열정적으로 뭔가를 향해서 돌진한다면 40대 때는 나만의 컬러를 찾을 수 있겠다. 나만의 색깔을 가진 사람으로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그리고 나의 50대는 아메이 속에서 나의 50대는 아이들이 대학을 다 졸업할 타이밍이니까 주변을 좀 돌아볼 수 있겠구나. 좀 나누면서 살아가야지. 좀 살펴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나의 60 이후부터 죽는 100살까지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뭐 하고 싶게요? 저 자신만을 위해서 살 거예요. 아메이에서 들어오는 수입 아무도 안 주고 남편도 안 주고 자식도 안 주고 아무도 안 주고 제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제가 입고 싶은 옷 사 입고 제가 가고 싶은 곳 가면서 뭐 주거지도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만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 되게 멋있는 노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트너들이 이렇게 만나면 동네 어르신들이 돈은 있는데 돈을 못 쓰신대요. 건강관리를 좀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분명히 돈은 있는데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건강관리도 하시고 운동도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더니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죽는 그날까지 애들한테 손 벌리면 안 되고 장례 비용까지도 애들한테 패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돈만큼 내가 지켜야 된다고 안 입고 안 드시고 안 쓰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분들에게 어쩌면 매달 죽을 때까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인쇄 형태의 수입이 그렇게 들어온다면 그렇게 돈을 굶어쥐고 안 쓰지는 않으실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일 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하고 맞지 않는다든가, 혹은 윤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합당하지 않는다든가,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뭐 사기를 치는 그런 거다든지, 그런 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도 참 아름답고 재밌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참 보고 싶고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해나가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네 가지 기준으로 아메이 사업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전해 들었을 때의 저의 모습입니다. 아메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환경이었겠죠. 남편은 굉장히 잘 도와주고 아이들은 굉장히 순종적이고 말을 잘 듣고, 저는 굉장히 돈이 많아서 생활비를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시나요? 네, 제가 이렇게 어린 아들 둘을 키우고 있을 때 울산에 계시는 기인과도 같은 존재시죠. 스폰서님이 저에게 아메이 사업을 전해주셨을 때의 저의 상태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화가 가장 많았을 때, 남편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쁘고 제가 아침에 남편이 출근하면 전화를 해요. 몇 시에 퇴근할 건데. 그래서 남편이 오후 4, 5시만 되면 시계도 안 봤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 하더라고요. 나한테 전화 와서 몇 시에 퇴근할 건데 이 말 할까 봐. 그리고 한 번씩 넋두리로 이런 말을 계속 했대요. 애는 내 혼자 낳았냐고, 왜 내가 다 육아해야 되냐고, 그런 말들을 많이 했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그런 와중에 스폰서님을 통해서 아메이 사업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들 그 1교시 강의 들으셨지만 저도 나름대로의 그런 Q&A들 때문에 1년 반을 4분 안에요. 제품만 쓸게요. 4분 안에요. 캐시백은 스폰서님 드릴 테니까 커피 사드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지 않을 거라고 단정 지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사람 일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나의 40대, 나의 50대, 60대를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을 키우면서 뭔가를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렇다면 스폰서님이 들려주신 그 아메이 사업은 어떤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잘한 건 뭐냐 하면 고민했다라는 거죠. 누가 좋다 하니까, 돈 많이 번다고 하니까,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여행 다닌다고 하니까, 유학 보낼 수 있다고 하니까 했던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는 과연 아메이에 걸맞는 사람인가?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시간들이 없으면 그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하는 과정이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지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내 발목이 잡혀서 하지 말까?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다 돼도 나는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브레이크가 한 번씩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딱 결론이, 마침표가 딱딱딱 찍히고 나니까 4년 7개월 만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었거든요. 단 한 번도 진행하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아메이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닌가? 라는 고민을 의심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 스폰서님과의 그런 약속들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쩌면 아메이를 통해서 나의 인생, 나의 꿈을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이 자리에 자의적으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똑같이 주어진 50분이기 때문에 마음과 귀를 열고, 회사는, 제품은,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나의 이유는 한번 검토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인데요. 회사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많이 보시죠. 뭔가를 많이 일궈놨는데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바로 철수해 버리는, 예고도 없대요. 예, 제가 후원하고 있는 분 라인에 핑크 벤츠 타고 다니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너무 탐나고, 저분 아메이 사업하면 너무 잘하겠다, 그런 생각을 늘 했었는데요. 아무도 모르게 다음날 그 회사가 철수해 버리면서 정말 멘붕 상태에 빠지는 그런 것들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와 봤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회사는 굉장히 많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직장처럼 다니다가 그만두실 거 아니잖아요. 이건 인쇄 수입을 만드는 거고, 죽을 때까지 따박따박 나오는 그런 인쇄 수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인쇄 소득이 아이들한테 상속까지 되는 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기 그 흑백 사진에 두 분이 창업주세요. 리치와 제이. 네, 학교 동창이었어요. 카풀을 서로 하고 다니면서 친해졌고요. 군대를 갔다가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왔는데 전쟁이 나고 난 이후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빨가벗고 수영하고 막 이렇게 자연에서 뛰어놀던 그런 환경이 전쟁 쓰레기로 폐허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시 복구시킬 수 있을까? 둘이서 고민하게 된 거예요. 청년 둘이서. 그래서 리퀴드 올가닉 컨센트레이트라고 해서 LOC라는 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나라 양잿물 쓰던 시대에 이미 유기농 액체 세제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창업 이념, 가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창업주의 책을 보면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제가 그 라스베가스에 전 세계 다이아몬드들이 다 모였을 때 다이아몬드 이상 리더님들이 왔기 때문에 그냥 축제 분위기고 너무너무 즐길 거리가 많았고 볼거리가 되게 많았는데, 제 기억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하면 창업주의 아이들, 자제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또 손자 손녀들까지 그 무대를 함께 즐기면서 창업주의 그 이 가치와 이념이 계승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은 그렇지 않죠. 대기업에서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업의 이념과 철학을 물려주는 경우도 많지만 재산만 물려주지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지 못해서 매스컴에 불미스러운 일들로 오르내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 가치와 이념이 계승이 되고 있고, 저희 같은 ABO들도 그런 창업주의 책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그 가치가 계승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사에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가 돼서 처음 방문을 했을 때 그 아메이는 식스 밸류라는 게 있어요. 식스 밸류. 네,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 하면 개인 가치 존중이었거든요. 개인 가치 존중. 어디에서 그게 확 와닿았냐 하면, 다이아몬드가 돼서 본사를 딱 방문했을 때 벽면 가득 하이핀들은 물론 사진이 있었겠지만 저는 갓 다이아몬드가 되었을 때 벽면 가득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쫙 박혀 있었어요. 그래서 코리아를 찾아서 갔고 거기에 제 이름을 찾아봤는데 진짜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그냥 단순히 다이아몬드 정도 됐어, 판매왕처럼 생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아유 잘했다, 뭐 포상금 정도 주고 이런 거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 본사 벽면에 다이아몬드가 된 것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름을 새겨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이었고, 어떤 기분이었냐 하면 창업주의 이러한 생각들과 철학이 대구에 있는 애기 엄마한테 전해져서 그걸 그대로 계승받아서 열심히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한 그 공로, 그 개인의 가치를 존중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굉장히 눈물이 났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 회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메이는요, 치약 비누 샴푸 퐁퐁 뭐 이 정도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헬스 앤 웰빙을 선도하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혹시 검사 다 하셨나요? 마이랩? 네, 검사 다 하셨죠. 네, 그리고 아이들 성장에 관여하는 그로잉랩 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출시 예정인 마이 웰리스라는 거. 여러분 건강 검진 다 아시죠?
다 하시잖아요. 나라에서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하기도 합니다. 저도 매년 이맘때가 되면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병이라면 약을 처방해주고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 주지만 병 이전에 반건강 상태에서는 그 어떠한 솔루션도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게 사실은 건강검진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이 웰리스가 출시되면 내 건강에 신호등이 빨주노초 파남보처럼 쫙쫙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있는 음식 속에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다 이렇게 AI가 분석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분석해서 나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양제를 밑에 가서 이렇게 사서 드실 건데 어떠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걸 알면 그것만 약 처방처럼 딱 해가지고 드실 수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러한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진짜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통해서 건강관리를 받고 싶어서 노크를 하시는 분들,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리더님들은 아메이 사업이 어떤 건지, 어떻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건지, 그리고 건강 공부, 쉬운 건강 공부를 조금 해두고 계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네, 그리고 아메이는 돈만 버는 일이 아닙니다. 네, 아메이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내 건강을 케어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아메이 제품을 쓰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환경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퐁퐁 많이 쓰시잖아요. 그거 10병, 15병 버려져 나갈 때 저희는 농축이기 때문에 한 병만 버려져 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택배 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아메이 제품을 썼을 뿐인데 환경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눔도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 수업에서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자꾸 내가 돈을 쓰는 것 같지만 괜히 아메이를 알아가지고 안 먹던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화장품도 나 진짜 저가 썼는데 조금 비싼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출이 되는 것 같지만 가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요. 그냥 싼 거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게 내 피부에 들어왔을 때 독을 일으키지 않는 거. 그리고 어떤 영양 냄비를 통해서 우리가 배달 음식이나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요리해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 소비를 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자산이 만들어지는 거고 몸이 아프면 병원 가면 치료를 해주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제일 괴롭죠. 옆에 있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네, 그래서 그런데 이 속에서 책도 읽고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강의를 듣고 부딪히다 보면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뾰족해가지고 부딪혔던 거였구나.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이 속에서 진짜 많이 변했는데 마인드도 엄청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지게 되니까 만나는 그런 커뮤니티도 다양하게 폭넓어지더라고요. 그냥 유치원 엄마들의 모임 이런 것들이 아니라 꿈이 갖고 열정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네트워크로 이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매력 자산 어떻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네, 매력적이다라는 건 저는 그래요. 그냥 얼굴이 예쁘고 막 이렇게 말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말투에서 나오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눈빛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경험과 따뜻함과 닮고 싶다라는 그런 동경심이 우러날 때 그 매력 자산이라는 게 어필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 하루아침에 돈 주고 살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아메이를 통해서 크게 돈 못 벌더라도 이런 사람 되는 거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네,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입니다. 아메이는요 세계 1위 직접 판매 기업입니다.
아메이보다 돈 더 빨리 된다 하는데도 되게 많고, 아메이는 제품 가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부하기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던데요. 아메이는 그냥 아메이입니다. 세계 1위 기업이라서 비교 대상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저기 깃발 꽂힌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의 꿈이 크시다면 어쩌면 국제 사업을 하셔도 됩니다. 네, 되고요. 그리고 한국 아메이 한국 지사 아니거든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돈 다 벌어가지고 미국 다 갖다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던데, 한국 아메이입니다. 네, 아셈타워에 본사가 위치해 있고요. 지난달에 저희가 이글 드림이잖아요. 앞서 강의에서 이글 드림의 그 복제 사이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런 미팅들을 한 달에 한 번 이 본사에서 저희 그룹만 해주거든요. 아셈타워에서. 지난달에 갔는데요. 그 냉장고에 그 액세스가 색깔별로 다 있어요. 10개 먹어도 돼요. 뭘 안 해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촌에서 끝까지 올라가 봐요. 얼마나 힘들어요. 더블 X가 다 이렇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삽으로 퍼먹으려고 했는데 뒷사람도 좀 생각하느라 좀 아꼈는데요.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직원들과 그리고 ABO들에 대한 그런 생각이 얼마나 따뜻하고 깊은가, 저는 그게 좀 감동이었었거든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방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는 브론즈부터 시작해서 제가 다이아몬드 그린까지밖에 안 그려놨는데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떠냐 하면 그냥 집에서 이제 아이들만 키우면서 있으시는 분들조차도 아이들이 등원하고 났을 때, 예전에는 다 운동하고 브런치 먹고 이렇게 했었다면 아이들 보내놓고 나서 내가 할 일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짬짬이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짬짬이 애 오기 전에 그렇게 아르바이트해서 얼마 벌어요?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70에서 100만 원 정도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죠, 그거야. 다음 달에 나오지 말하면 못 나가는 거죠? 라고 이제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쩌면 내가 어차피 쓰고 있는 생필품을 통해서 같이 쓰는 사람들이, 사업 아니더라도 같이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원래는 없었던 핀이잖아요. 브론즈라는 핀이. 그런데 아메이가 한국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됐고, 그리고 아메이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제품은 좋다라고 여기시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소비자 네트워크만으로도 100에서 130만 원 정도의 캐시백은 받을 수 있는 게 이 브론즈 핀이거든요. 너무 괜찮지 않아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착착착착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저는 이제 아메이 사업을 해봐야겠다. 아까 그런 고민들 있었죠. 그런 고민들 끝에 해봐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3개월 만에 SP가 되었어요. 뭘 제일 잘했냐 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배우실 그 탱코아를 굉장히 집중해서 잘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 나가다 보니까 핀 성장도 이렇게 당연히 있었지만, 그 저의 개인적인 성장이 가장 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이거 어디 쓰는 물건인지 아시는 분? 연식이 드러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알겠죠? 어디 쓰는 물건인지. 네. 우리가 그때 그 시대에는 엄청 잘 팔리고, 저 모르시는 분이네요. 저거 뭐야 도대체 저거. 있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아마 굉장히 잘 팔리고, 저도 이거 빌리러 가고 반납하고 전화번호부 뒤져가지고 막 중국집 찾고 이랬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런데 이런 물건이라면 사실은 트렌드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이렇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죽기 직전까지 써야 되는 제품이에요. 네. 이러더라고요. 아메이는 제품이 너무 많아서 뭐 하겠다.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된다, 얼굴에. 그냥 사람들 만났을 때 핸드백에서 꺼내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착 뿌리면 돼.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걸 착착착착 뿌릴 수 있어요? 애기들이 그걸 착착착착 뿌립니까?
아니죠. 우리는 전 연령 다 쓸 수 있는 생필품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 알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찾아다니면서 파는 사업이 아니라 저절로 구매가 일어나는 팔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품 한두 가지 가지고도 그렇게 사업을 하잖아요. 이게 아이템이 되게 괜찮으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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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 보이시죠? 이건 아메이 책자 초이스에서 1위가 아니고요. 전 세계 판매 1위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유틸라이트는 그냥 1등이고요. 그리고 단백질 보충제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오메가3요 전 세계 판매 1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렇게 영양제를 이제 판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잖아요. 그럼 항상 아메이랑 비교했을 때 함량이 좋다. 아메이랑 비교했을 때 가격이 싸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우린 비교 대상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이런 미팅 속에서 뭐보다 좋으니까 드세요라고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 그냥 1등이기 때문에. 네, 이런 1등의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부가 어떻습니까? 제가 48살이거든요. 네, 아침에 좀 팩을 하기는 했지만 어제 밤에도 했네요. 강의 준비는 안 하고 2팩하고 그냥 왔는데 제 친구들을 만나면 저는 이 속에서 이제 뭐 저희 스폰서님도 계시고 그 위에 스폰서님들 계시고 해서 제가 피부가 좋은지 어떤지 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다 좋으시니까. 그런데 제 친구들이 이렇게 만나보면 아, 제가 피부가 굉장히 좋구나.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아티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니는 원래 좋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옛날 사진을 보여드리죠. 얼굴 여드름 굉장히 많고 홍조가 굉장히 심했던 저의 얼굴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단언 컨테 성형외과는 가지만 피부과는 절대 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화장품 너무 좋아요. 밑에서 테스트 한번 받아보시고 나한테 맞는 화장품 꾸준하게 한 개 써가지고 아유 이게 별로 효과 없더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렇게 관리 한번 받으면서 해보세요. 진짜 돈 버는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제가 한 2가지 정도만 조금 제가 좋아하는 거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유틸라이트인데요. 유틸라이트는 the first, the only, the best 요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최초고 유일하고 최고로 좋습니다. 네, 비타민이 없던 시절에 고기를 먹는 부자들보다 푸성기를 먹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걸 칼렌보그 박사님이 알게 되신 거죠. 그렇게 해서 비타민이 창시가 되었고 비타민의 A, B, C, D 이렇게 이름이 순서대로 붙여지게 되면서 유틸라이트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기농 자체 농장을 가지고 있고 즙 내려 먹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농축해가지고 뭐 갈아 먹었더니 당뇨가 되게 좋아졌고 뭐 이렇게 농축해서 즙으로 내려서 먹었더니 붓기가 싹 빠졌고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요.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냥 원료만 있을 뿐이지 과학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두부로 단백질을 섭취한다 하지만 두부에는 완전 단백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뭔가들이 있죠. 고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순수 대두 단백질을 섭취하고 순수한 비타민을 섭취하고 식물 내재 영양소를 섭취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유틸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며칠 전에 사업을 하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좀 잠시 쉬고 있는 파트너를 만났어요. 그 파트너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스폰서님 제가 아메이를 열심히 할 때는요 WS도 꼭 먹어야 될 것 같고 오메가3도 꼭 먹어야 될 것 같고 단백질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했는데 조금 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이렇게 있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메이는 좋은 줄 안다. 그렇지만 비싸서 요즘에 인플루언서가 광고하는 이거를 먹었더니 자기 너무 컨디션도 좋고 아메이보다 훨씬 싸더라 하면서 언니도 한번 먹어봐 라고 주길래 먹지는 않았지만 진짜 영양제가 많대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이 프로 보셨어요? 아, 보셨어요? 네, 제목이 속여 먹다예요. 여러분 다 속고 계시나요? 속여 먹다. 네, 건강식품 만드는 게 얼마나 쉽냐 하면 취재진들이 나 오늘부터 건강 보조식품 만들어 봐야지 하고 사무실을 차렸어요. 취재진들이.
여기에. 그래서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전화기 갖다 놓고 몇 명이서 이제 전화를 돌리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작은 글씨 안 보이네요. 뭘 원하세요? 오메가3요? 건강기능식품 다 있어요. 말만 해 말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료부터 시작해서 출고까지 다 도와줘요. 공장 필요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더니 공장이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하냐니까. 혹시 왜 인스타나 뭐 이렇게 블로거나 유튜브나 보면 의사 추천, 약사 추천 이야기하죠. 여기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사를 원해요? 네. 미국 말 쓰는 서양 의사 해줄까요? 아니면 한국 의사 해줄까요? 뭐 이런 식으로도 물어봐요.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유산균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어디까지 해주시는지 알고 싶어요. 그랬더니 다양한 특허 원료를 사용하고 건강식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원스톱으로 해드리고 모두 알아서 해주니까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효소나 콜라겐이나 카테킨이나 아르기닌 이런 것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는 얼마 정도의 급을 원하냐 이렇게 광고를 때리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속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입으로 들어가는 건 원료부터 시작해서 어떤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어떤 효능이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먹어보라고 권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메이 회사는요, 많은 연구와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학연구소 첨단 기술 시설수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어느 분이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를 하시는데 지금 너무 그러니까 화장품 이게 만들어 달라라는 의뢰가 들어오지 않아서 문을 닫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고객이 누구냐 그랬더니 인플루언서들이 본인 이름을 내걸고 화장품을 의뢰하는데 대부분은 1년을 넘지 못하고 다 망하다 보니까 화장품 만드는 이 회사도 사실 어렵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아메이는 어떤 데다 의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 특허 출원 중인 것도 너무 많아요. 네, 본사에 방문했더니 특허권이 벽에 쫙 이렇게 붙여져 있더라고요. 그게 아미에 소속된 것들이 아니라 그 특허를 낸 연구원들, 박사님들, 이런 직원들이 다 그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연구를 엄청 더 많이 하겠죠. 불이 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실에. 그래서 제품 하나는 진짜 잘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구력은 치약, 비누, 샴푸, 퐁퐁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연구력은 전 세계 2위라고 해요. 그리고 과학력은 세계 4위고 산업 영향력은 세계 8위고 기술력은 무려 1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를 하지 않더라도 제품만큼은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쓰는 제품만큼은 믿고 쓰실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유틸라이트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겠죠. 그런데 음식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기도 하고 골고루 먹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포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이런 필수 영양소들이 가득 찬 이런 영양소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걸 먹었을 때 우리가 이제 DNA가 여기 카탈로그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DNA 손상을 줄여주는 걸 입증했다고. 그리고 세포 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내 뱃속에 있는 마이크로 바이옴을 통해서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예측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면 건강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다 예쁘게 늙고 싶죠.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어요.
합니다. 그렇지만 급조가 되는 것과 급조가 절대 되지 않는 게 있어요. 급조가 된다라는 거 내일 모임이 있으면 남편한테 차도 좀 빌리고 친구한테 가방도 좀 빌리고 미장원도 좀 갔다가 뭐 이런 건 급조가 되겠죠. 그런데 건강 관리, 피부 관리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틸라이트에서 아메이에서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에게 굿모닝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어떠세요? 해보셨어요? 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품은 다 있었어요. 저도. 없지 않잖아요. 저도 10년 넘게 아메이 사업을 있는데 매일매일 꾸준하게 먹은 건 요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함께하는 힘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룹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나가시는 분들은 전날 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렇게 꾸역꾸역 함께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결과들이 너무 좋게 나왔는데요. 채집 한 달 만에, 이거는 제일 위에 거는 저의 사례예요. 한 달 만에 일부러 가서 검사를 한 거죠. 5월 9일 날 검사하고 6월 10일 날 다시 검사를 했어요. 내장 지방 레벨이 떨어지고 체지방도 엄청 줄어들고 근육량은 더 늘어났고, 이걸 제가 제 몸으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했어요. 일주일에 야식은 한번 꼭 시켜 먹던 건 시켜 먹었고요. 술을 일주일에 한번 먹던 걸 꼭 지켜 먹었고요. 운동도 하던 패턴 그대로 했어요. 그래야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까. 그래서 한 달을 굿모닝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오셨으니까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인바디 측정 한번 해보시겠어요? 헬스장에서 해봤다, 뭐 보건소에서 해봤다, 아니요, 달라요. 많이 다르니까 꼭 한번 받아보시고 상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의 양은 얼만큼인지, 단백질의 양은, 비타민의 양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근육의 양은 얼만큼 있는지 알아야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내장 지방을 딱 잘라가지고 센티미터로 재봤더니 48.1에서 45.4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저의 사례거든요. 그래서 아니 3cm 정도가 어떻게 줄어요? 내장지방 센티미터가. 굿모닝만 했을 뿐인데, 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30대 초반부터 당뇨로 엄청 고생하시던 분이세요. 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이거나 주변에 당뇨 환자가 지인 중에 있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네, 그래서 약을 계속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셨던 분인데 한 달 정도 진행하고 난 후에 당화혈색소가 확 떨어졌죠. 그리고 굿모닝 4개월 차 만에 5년째 복용하고 있던 콜레스테롤 약을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엄청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건강관리는 습관이고 루틴이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정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TV를 보다가 이 부분이 나와서 그냥 막 찍어가지고 지금 올린 건데, 정수기가 이스프링이 아메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됐잖아요. 그 전에 것도 되게 좋다라고 했는데 왜 새로 출시가 돼서 바꾸기도 그렇고 안 바꾸기도 그렇고 찝찝해 죽겠고 막 이런 사태가 만들어졌나 뭐 그럴 수 있는데,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제가 왜 플라스틱에 이렇게 예민하냐면, 저희 남편 회사가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를 해요. 그래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을 만들고 페트병을 만들어요. 그래서 땡땡이도 들어가고 농협도 들어가고 대기업에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플라스틱 병에 든 거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생수가 2년 정도거든요. 6개월에서 2년이에요. 환경 호르몬으로 만든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프랑스에서 갖고 왔던 뭐 지리산에서 갖고 왔던 뭐 어디 제주도에서 갖고 왔던 넣어서 2년이 지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환경 호르몬으로 다 오염 범벅이 되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별나다 이때까지 그런 거 먹어도 다 잘 살았다, 별나게 그러지 마라 좀, 이런 이야기들 주변에 좀 하거든요. 그런데요, 이게 쌓인다라는 거죠. 뇌 한번 보실래요? 반짝반짝반짝한 거 제일 밑에
인간의 뇌에 박혀 있는 미세 플라스틱 사진이에요. 이거는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요. 이건 치매를 유발하는 거고 인지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거고 ADHD를 유발하는 거고 장애아를 출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다면 막아야 되죠. 지금 물만 오염되어 있어요. 오만 먹거리가 다 오염되어 있는데 물이라도 우리가 좀 방어 치면서 갖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얼마 전에 게시판에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지금 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올라왔던 내용은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한국물기술인증원은 국내 모든 정수기 제조사에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 크기는 어떤지, 그게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유해한지에 대해서 우리 테스트한 적이 없다. 그리고 테스트할 수도 없다. 근데 너희가 자꾸 정수기 새로 출시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거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돗물까지 자꾸 불신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런 표시 좀 안 해주면 안 돼? 자제해달라고 권고를 당했어요. 아메이에서. 이거 자제해야 될 부분이에요. 더 많이 알려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렇지만 아메이는 NSF로부터 이 미세 플라스틱을 99.9% 제거하는 데 입증을 받았다. 라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많은 소비자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아까도 1교시 때 강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하는 사람들. 저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 뭐 3년, 5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라 평생 하고 죽을 때까지 하고 죽어서는 아이한테까지 물려줄 수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저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배울 점이 없거나 뭔가 좀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장 생활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던 이유도 언니들하고의 불화 이런 거. 제가 은행을 다녔거든요. 언니들이 일을 안 가르쳐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나오게 되었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얼굴 보는 게 너무 불편하고 그러면 저는 이 일을 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한테 하자고도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속에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가르쳐주는 학습지부터 시작해서, 아까 유치원, 학교 뭐 이렇게 막 비유해 주시더라고요. 학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까지 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과정을 수료하고 스폰서님을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팅을 다니고 배우고 복제당하고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글 드림은 아메이도 어렵지 않나?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영업도 어렵고 사업도 너무 어렵고 하니까 아메이도 어렵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메이는 역대 사상 최대 매출을 갱신했죠. 네, 그래서 이상하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역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지?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쓰겠죠. 바디키도 하고 기성장도 하고 막 청정기도 막 4대씩 5대씩 해서 방방마다 놓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 뭔가를 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헬스 앤 웰리스를 이야기하고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이야기하고 브론즈 빌더를 이야기하면, 너처럼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내가 아이 키우면서 추가 수익, 내 직장 생활하면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는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하면 좋은 사람들과 해마다 초대받는 여행을 가게 되는 거죠. 저희 남편은 엄청 아메이 사업을 싫어했어요. 크게 사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 아들 둘이고 시댁도 너무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사진을 하지도 않는 카카오 스토리를 들어가서 2017년도에 올려놨던 걸 캡처했거든요. 뭐냐 하면, 그렇게 아메이 하지 마라 하더니 뭐래요? 뭐 돈 안 내고 간 아메이 여행 방키만 지금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텔을 통으로 빌려가지고 아메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아메이 여행을 간 리더님들이 쓸 수 있는 방키를 따로 제작해서 줘요. 그거를 전 다 버리고 없는데 꾸역꾸역 챙겨와가지고 부채처럼 쫙 펼쳐놓고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앞으로 갈 여행이 더 기대된다며. 네,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야겠다며 이렇게 놓은 거죠. 댓글이 더 가관이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너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아메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혜택을 누린다라는 거 너무 가치 있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저의 아메이는 이 속에서 어반 그램니가 되는 거예요. 도시와 할머니의 합성어로 여기 하나가 문구가 더 있었어요. 아이를 보지 않고 손자 손녀를 보지 않고 자신을 가꾸고 문화생활을 항유하는데 돈을 아끼지 않는 활동적인 노년층을 말한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속에서 파운더스 수석 어반 그램니가 되고 싶어요. 그 꿈이 있거든요. 제가 언제 그 꿈을 꾸게 되었냐면 다이아몬드 여행이었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이상들이 가는 여행이었었는데 누가 봐도 핀이 되게 높은 할머니와 손주가 이렇게 수영장에 아이가 한 3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요.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그 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말씀이 지금도 굉장히 인상적이거든요. 여러분 그냥 할머니가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애가 그렇게 수영장 난간에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보통의 할머니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휴 널찐다 빨리 내려와라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할머니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위험하지 않아 할머니가 지켜보고 있잖아 용기를 내봐 도전해봐 넌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이렇게 끝내더라고요 대화를. 그래서 어머 내가 알던 할머니들과 너무 다르다. 난 꼭 저런 할머니가 되고야 말 거야. 그래서 파운더스 수석 어반 그램니가 되면 되겠다. 이 속에서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네, 저의 아미인데요. 원래부터 그렇게 뭐 날씬하다고 보시면 날씬하겠지만 저는 원래 이런 몸이었습니다. 네. 팔에다가 허벅지를 달고 다니는 그래서 나시를 못 입는 그런 평생 팔이 너무 굵어서 나시를 못 입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속에서 꾸준하게 아까 유틸라이트 말씀드렸잖아요.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이런 인바디를 가지게 되었고 팔을 내놔도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르익어 가고 있는 거죠. 너무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나눠 먹는 거 원래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퀸이라는 그런 소재가 있었고 요리 미팅을 하게 되면서 저의 이렇게 호기심이 생기고 좋았던 부분들이 발현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달란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공유해 줄 수 있는 저의 모습도 지금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아메이는 어떻습니까? 네, 창업주가 쓴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내가 노랑이었고 빨강이었고 파랑이었으면 그걸 존중해 가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행복을 느끼며 성취해 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왜 아메이인가라는 그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객관적인 측면과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측면이 도움이 되셔서 판단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